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학개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국 역세권 개발로 본 가격과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가격과 가치 차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해당 내용 한번 알아보시죠. 부동산 투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격과 가치는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두 용어는 자주 혼용되지만요, 실질적으로 매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부동산학개론에서 다루는 가격과 가치의 정의라든가 특징, 관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기 쉽게 GTX A 노선과 앞으로 이제 개통될 고양 대곡역 주변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혹시 기사 보셨죠? 국토교통부에 나오는데요. 파주에서 서울역이 22분으로 GTX A 노선이 12월 28일 개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90분 소요 시간에 3분의 1로 줄어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6분대라고 하니까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엄청난 지금 교통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렸다. 고향의 대곡 역세권이 여기거든요. 대곡역. 근데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풀렸죠. 얼마 전에. 5일 국토부가요. 서울, 고양, 의왕, 의정부 등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은요. 이날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대곡 역세권을 자족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이 그림을 딱 가져왔죠.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규교동 일원으로 무려 60.3만 평 규모입니다. GTX A 노선은요, 12월 28일 개통과 그리고 대공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큰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개발 호재가 나온 거죠. 고양 대곡역 주변 아파트 가격과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우선 가격 상승 추세를 보시면 대곡역 주변 아파트 가격은요, 이미 GTX A 계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당동의 고양 이편한 세상 대림 2차 구축이긴 한데요. 전용 면적 84제곱이요. 5월에 이제 4억 보시면 4억 8,50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죠. 실거래가로. 그런데 11월에 이제 5억 5천만 원으로 6,500만 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대림 2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호가는 지금 6억 5천까지 나와 있죠. 대림 2차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곡역이 있고요. 그리고 시세 실거래가를 좀 살펴보면 지금 2022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주식과 비슷하죠. 코로나 이후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지금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가치가 지금 여러 호재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화정동 별빛 9단지 전용 84는 상반기 5억 원 초반에서 최근 5억 원 후반선으로 거래되어 수천만 원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가지고요.
되게 이제 거래량도 많고요. 보시면 되게 많죠, 거래량이. 그리고 높은 가격 순으로 호가를 보면 여기도 이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고, 위치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제 대곡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별빛 9단지 아파트. 그리고 이 중앙에서 이렇게가 이쪽 부분이 이제 이번에 개발 역세권, 그러니까 대곡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어, 위치고요. 그리고 GTX A 노선 여기 이제 공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면 대곡역이 엄청난 지금 노선이 뭐 3호선, 경의중앙선 등등 엄청난 서해선도 얼마 전에 개통을 했죠. 그리고 거기다 GTX A 노선까지 이런 교통 호재가 있는데, 여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허허벌판입니다. 진짜 노른자 땅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개발이 되지 않고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어마어마한 호재가 발생을 한 거죠. 고양시에는. 그리고 이 주변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화정초가 있죠. 화정중학교 있고 7단지 아파트, 8단지 아파트, 10단지 아파트, 9단지 아파트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림 2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롯데캐슬이라든가 어, 중곡 두산 관련해서 아파트 신축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등곡 재개발 지역, 빌라촌이었거든요. 근데 재개발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도 있고요. 보시면 시세 실거래가를 보면 84 제곱에 대해서 역시나 2022년 최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지금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눈에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면 교통 편의성이 향상된다라는 부분이 큽니다. GTX A 노선 개통으로 대곡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라는 부분인데, 파주 운정에서요 서울역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2028년에는요 드디어 이제 삼성역, 수서역 등 강남권까지 연결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요? 이러한 교통 편의성 향상은요, 아파트의 가치를 매우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겁니다. 가격이 여기 형성돼 있다면 가치가 높아져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주변 개발 가능성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GTX A 노선 개통으로 이 이제 개통 계기로요 대공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무려 199만 제곱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된 그런 곳입니다.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지식 융합단지 등 인프라들이 조성될 계획이고, 이러한 개발 계획은요 장기적으로 주변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거고, 가치가 높여지면 가격 또한 같이 상승하겠죠. 후에 예상 단지를 좀 제가 공부해 보니 임장도 가보고요. 대곡역 인근에 특히 주목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우선 토당동에는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 신축입니다. 그리고 고양 이편한 세상 대림 2차는 구축이고요. 대곡역 두산 위부 1단지 여기도 신축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연식이. 그리고 화정동은 별빛 9단지 구축, 별빛마을 10단지 등등이 있다. 둘 다 이제 구축이고요. 화정동 구축만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하죠. 그리고 이들 단지는 대곡역과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GTX A 계통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아래 같은 요인으로 가격 상승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모로 나라가 경제가 안 좋죠. 대출도 옥죄고 있는 현상 있고요. 대출 규제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금리는 지속적으로 미국 금리는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가상금리, 기준금리
이렇게 대출금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가상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주변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한 10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대곡역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획선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빌라가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그 빌라들을 다 제치고 그냥 토지, 농, 농지만 지금 여기 이제 뭐 농지만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지금 구성한 이유는 원래 대공 역세권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밑에는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다 빌라를 다 제외하고 그냥 농로만 좀 더 개발이 손쉽고 빠르게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족 기능 부족에 대한 우려. 결론적으로 GTX A 노선 개통은요, 대곡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과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향후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시장 전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가격과 가치 정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격은 우선 특정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말하죠.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고요. 일정 시점에서 단 하나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 가격은 이제 과거의 값이죠. 시장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교환의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치는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금액이고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표이고요. 개인의 상황, 뭐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가격과 가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관계성입니다. 가치는 부동산의 내재적인 요소를 반영하며 장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가치는 괴리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성인데요. 가격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죠. 특정 시점에서 단일 한 값으로 존재하고 반면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주관성과 객관성입니다. 가치는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되며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하고요.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음행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용성, 효용이죠. 부동산이 제공하는 편익이나 용도의 유용성, 그리고 유효, 수요,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실제 구매력이죠.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의 공급이 제한적일수록 가치는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전성, 양도 가능성인데요.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도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여러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 외부적 조화, 내부적 조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은 현재 이용 가능한 최적의 용도로 사용될 때 최대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경쟁과 적합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의 구성 요소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및 체감의 원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시 가치 중심 접근의 중요성 차원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가격보다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게 됩니다. 가격은 과거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반면에 가치는 미래 수익성과 편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용한 지표로 작용한다.
하는 부분, 가치를 이제 기반으로 투자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수익에 극대화할 수 있다. 현명한 투자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하면요, 시장 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을 선별해서요,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 가치 평가를 통해서 가격 대비 과대평가되거나 저평가된 자산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었는데요. 맺은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과 가치는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죠. 투자자들에게 각기 다른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과거를 반영하지만요, 가치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차이점이고,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아닌 가치를요,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 편익을 극대화해야 하고 성공적인 투자 기반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당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가치와 가격 혼동하지 마시고, 가치에 따라 부동산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고 인정도 한번 가보시고요. 부동산의 호재라든가 그런 뉴스도 각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